그리하여 뇌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너무 크게 그렸나? 자,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척수가 중추신경계라고 했었고 각각에 대해서 다 해준 역할이 약간 기능이 좀 다르다 보니까 자, 여기 주름이 많이 서 있고 넓은 부분 고정정신 활동을 수행해주는 무슨 뇌? 대뇌, 그죠? 대뇌. 그 다음에 사이에 낑겨있는 사이간자 간뇌, 그죠? 그 다음에 약간 움푹 들어가는 약간 눈 쪽이랑 비슷한 형태로 약간 푹 들어가 있는 여기 부분이 중간뇌, 그지? 여기 간뇌, 여기 대뇌. 그 다음 여기 뒤쪽으로 해서 작은 부분인 소뇌,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척수가 되겠지. 그리고 중간뇌와 척수 사이 쪽 여기쯤이 이제 연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 식물인간 그리고 뇌사 들어본 적 있죠? 자, 뇌사는 뇌가 뭐 죽었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전반적인 다른 부분도 물론 마찬가지이겠지만 여기 특히 중뇌에서부터 연수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우린 뇌줄기 영역이라고 합니다. 뇌줄기. 뇌줄기라고 하는 게 뇌줄기라고 하는 부분이 생명유지에 중요한 부분들이야. 그러면 우리 흑백 논리처럼 다른 건 생명유지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아니야. 다른 것이 생명유지에 안 중요하고 여기만 중요하다. 그런 의미 아니야. 골고루 다 중요한데 심장을 뛰게 하잖아. 빨리 뛰게 하거나 필요할 때에 따라 심장을 빨리 뛰게 하거나 그럼 필요에 따라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거나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연수고 동시에 호흡 운동 속도도 조절해 주는 게 연수고 그래서 자, 다음 중간에는 물론 동공반사인데 이 가운데 부분이 척수에 있던 명령이랄지 척수에 있던 명령이나 또는 대뇌의 명령을 여기를 거쳐서 지나가게끔 되잖아. 그지? 중간 다리 역할 하니까 들어오거나 나가는 여기 중간 부분. 그러다 보니 저 뇌줄기 영역이 만약 손상되는 경우들을 스스로 심장박동 속도가 조절될 수 없어요. 스스로 호흡 운동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리하여 중간뇌부 저 뇌줄기 영역이 손상된 경우를 우리는 그걸 뇌사라고 해요. 네, 그래서 뇌줄기 영역이 손상되어 어떤 약물을 일정하게 계속 공급을 해줘야 심장이 안 들려다가 뛰게 되고 네? 심장이 계속 뛸 수 있게끔 작동되는 형태로 가는 것. 이 뇌사라면 누구는 식물인간은 뇌줄기 영역은 살아있어. 오케이? 뇌줄기는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데 그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다른 나머지 대뇌나 또는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운동뉴런 부분들 그러니까 척수가 명령을 해준 여기 운동뉴런 부분이 이쪽은 사회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일부분이 손상이 되어서 명령을 주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음식을 이제 음식을 실제 먹어서 씹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약으로 예를 들어서 약물이랄지 이런 형태들로 영양소 포도당들을 공급해줬을 때 내부에 콩팥이랄지 이것 등등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스스로 어떤 노폐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끔 작동이 되는 거야. 근데 일어나서 소변을 보러 간다거나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런 건 식물인가. 그러다가 척수의 어떤 그 뭐 신경계랄지 정보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됐었을 때 움직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른 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움직임이 안 나타나는 형태로 되는 거. 그러다가 교류가 잘 되면 이제 식물인간이 누워만 있었었는데 이제 일어나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적적으로. 뇌사는 아예 이 내부 이렇게 오래 놔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만 놔두게 되면 외부 내부에 내 장기들 있지. 심장이 점점 멈춰질 거고 호흡기관에 호흡 운동이 안 될 거고 심장도 어차피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일 거고 이런 식으로 돼서 뇌사에 만약 빠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손상 이게 다시 회복이 가능한 정도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식물인간과 뇌사를 판정내는 기준이 뇌줄기 일부가 손상되냐, 정상적으로 어떤 작동을 하냐 이렇게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115쪽 채점을 안 맨 것 같아. 115쪽. 115부터 쭉이었죠. 119까지. 오케이. 그러면 한번 답을 한번 달아보게. 115부터. 다음엔 115쪽 중추신경계의 이름들인데 A가 뭐예요, 정원아? 대뇌, 그쵸? A는 대뇌죠. 자, 그 다음에 B는 어디에? 채은아? 그치, 간뇌. C가 중뇌, 그죠? D는 얘들아 손해죠. 자, 그 다음에 E가 연수, 그쵸? F는 척수. 그리하여 각각
각각의 위치와 기능들이 머릿속에 쫙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뇌와 뇌의 척수를 연결하는 부위의 기능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 자, 1, 2, 3, 4, 5번 있는데, 자, 일단 동공반사는 정우나 누가 명령을 주니? 동공반사. 빛 들어왔어. 중간에, 그죠? 눈 쪽과 제일 가깝겠죠? 머리 위쪽에 있을 거고, 눈 쪽과 제일 가까운 중간에가 명령을 줍니다. 좌우 2개 반구로 이루어져 있는 건 대뇌도 2개의 반구로 되어 있고요. 자반구, 우반구, 손에도 2개의 반구로 되어 있어. 자반구, 우반구. 자,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해준대. 손해죠. 자, 그 다음에 심장박동과 호흡운동 속도를 조절해준대. 연수의 기능이죠. 심장박동 속도 조절, 호흡운동 속도 조절. 혈당량과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준대. 오케이? 혈당량과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거 어디다? 간내가 되겠지. 자, 중요한 건 질문이 와서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됐잖아.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답은 4번. 그죠? 어디? 연수니까. 뇌와 척수 중간에 연수가 있을 거니까. 자, 3번. 다음 기능을 하는 중추신경으로 옳은 거 됐습니다. 수학 문제 풀어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소리내서 책을 읽어요. 어디? 대뇌죠. 그래서 답은 1번. 중추신경계 중에 뇌와 말초신경 사이의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 무릎반사, 회피반사의 중추. 어디일까? 무릎반사, 회피반사. 아, 뜨거! 뭐야? 척수. 그죠? 척수가 즉각적으로 명령을 주니까, 그지? 뜨거운 척수는, 척수 타면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었죠. 원래 그 척수의 등 쪽 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등 쪽 단면 부분이 되게 반반하고, 배 쪽 단면 부분이 오히려 엉덩이처럼 약간의 골을 가지고 있더라. 그지? 그래서 등 쪽으로가 무슨 뉴런이 연결되어 있냐면 감각 뉴런이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정보가 딱 등 쪽으로 들어와서 이 좀 진한 회색으로 보이는 여기 안에 척수의 속질이거든. 척수의 속질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척수의 연합 뉴런이 들어있는 거야. 척수의 연합 뉴런. 척수의 연합 뉴런이 들어있어서 속질을 통해 정보가 뿅 들어가서, 그지? 이렇게 뿅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명령을 받아서 안돼! 너 지금 되게 뜨거운 것 같아! 피해! 라고 바로 명령을 주니까, 그지? 근육에게 행동이 나타나서 아 뜨거! 하고 피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고도 이렇게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명령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대뇌에서 계속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지. 반사에 의해서 행동은 했고 내 개체를 피하긴 했고 올라가서 계속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이 운전을 해보신 적이 없겠지만 그 어르신들 중에서 너가 운전하려면 나 어릴 때 그랬거든. 내가 운동신경이랄지 반사신경 이런 식으로 사회학적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 운동도 잘 못하고 운전을 해도 걱정되는데 엄마가 막 항상 이런 말을 하셨었어. 근데 운전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한 10년 전에 운전을 이제 급속으로 배웠거든요. 이제 뭐 그 도로 연수받고 배웠을 때 처음에 이제 혼자 운전을 하고 갈 때 이게 그 뒤에 사이드 미러 우리 항상 거울 잘 보면 전체 옆에 내가 옆 주변에서 오고 있는 차들이 할지 얘네들가 충돌만 안 일어나면 가면서 이제 잘 차선 변경 해가지고 움직이면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 약간 그 거리 감각이 감지가 되기 전까지 이 미러에 의존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미러에 의존을 하다가 이 거울을 통해 내 뒤쪽에서 오고 있는 차가 어느 정도 차간 간격이다라고 하는 게 제대로 뇌에서 감지만 되면 저만큼이 떨어져서 보일 때는 내가 들어가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다. 차선 변경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감지가 됐었을 때 운전이 좀 자유로워지거든요. 근데 처음엔 그 감각이 없어. 초보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 보는 것도 익숙치 않고 솔직히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막 차선을 합류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 지점이 와요. 이렇게 도로가 이제 좁아지는 도로가 있잖아. 그러면 분명 합류해야 되는데 얘가 막 푸탱탱 달리고 있으면 막 어떻게 해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진짜 사고가 날 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보다가 사이드 미러의 각을 분명 봤는데 그때는 안 보였어. 이 차가 안 보였어. 사이드에서 얘가 오고 있는 게 안 보였는데 내가 약간 몸을 트니까 얘가 보이게 돼서 오이씨 충돌할 뻔했다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튼 거지. 핸들을 약간. 다행히 사고는 안 났는데 그럴 때 내가 드는 생각이 뭐야. 피해서 뭔가를 했지. 보고 판단해서 하긴 했잖아. 이제 근데 계속 머릿속에 방금 사고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라고 생각이 들잖아. 이런 걸 그냥 사회학적으로는 척수반사다. 이렇게 반사신경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이런 게 판단이 빨라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방금은 척수반사를 한 건 아니고요. 내가 판단해서 바로 해명하게 된 거였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반응을 했었을 때 척수반사를 하더라도 그게 계속 어디로도 대뇌 여기 위쪽으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하고 난 이후에 계속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죽을 뻔했네, 저승사자님 만날 뻔했네, 막 이렇게. 선생님 실제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운전하다가. 다행히 나중에 여러분이 운전을 하시면 꼭 기억하세요. 저승사자님을 빠르게 만날 수 있는 조건 3가지. 자, 폭우, 딴짓, 과속. 3대 조건 만나잖아요? 무조건 빨리 갑니다. 다행히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비 올 때, 그 다음 조심해요. 속도 줄입니다. 진짜 이건 다른 말이 아니야. 나 진짜 어떻게 못 만날 뻔했어요, 여러분들을. 10년 됐는데 거의 이제 여러분 알 거야. 이 도로 말고 시내 도로 말고 항상 어디 여러분이 시내를 간다거나 아파트 타고 가면 순환도로나 이렇게 그 2차 제2순환도로나 이렇게 고속도로 그쪽 많이 타시잖아요. 거기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예전에 제가 남구를 살 때 남구에서 이 광산 쪽으로 넘어가야 될 때는 진짜 그게 돈 내고 2번 터널 타고 해서 쫙 속도를 한 100씩 밟고 다니는 그런 데로 다녔거든요. 왜냐면 고속도로 아니고 순환도로 아니니까 최고 속도가 빨라야 돼. 그리고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운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속도가 내가 또 스키 타는 것도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면 속도감을 얼마나 즐기겠니? 그래서 너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속도를 좀 내고 다녔는데 그날은 늦었어. 아침 오전 수업인데 이게 예전에 다녔던 그 학원에 출근하러 가는 그날이었어. 그것도 주말 오전.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그날이었어.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그날인데 약간 늦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또 상담 전화가 온 거야. 상담 전화가 왔어. 내 번호 전화도 받고 가다가 갑자기 그 순환도로에서 막 갑자기 이렇게 집중호우처럼 폭우가 막 내린 거지. 오다가 막 우르 엄청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와이프를 이렇게 갑자기 하고 이제 여기 전화가 안 끝난 상태인데 이렇게 전화가 거의 끝나갈 때쯤 됐는데 이제 내가 판단이 여러 가지를 하니까 판단이 잘 안 되겠잖아. 근데 이제 이미 비가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 앞에 차들이 보통 달리는 속도보다 조금 속도를 늦췄던 거지. 안전하게 가려고 늦췄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감지가 안 된 거야. 이게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상태였었으니까.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앞에 있는 내 라인에 있는 차들이 가까워져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배웠거든. 브레이크를 급히 밟으면 속도가 붙었다가 급히 밟으면 빗길에서는 돌아요. 내가 마찰력이 너무 낮아진 상태니까 나눠 밟아야 돼. 그래서 나는 나눠 밟으라고 하다 보니까 나눠 밟다 보면 여기랑 빨리 만날 것 같은 거야. 안 되겠다. 살짝 틀자, 핸들을. 그래서 이쪽으로 살짝 틀었어. 나눠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나눠 밟으면서 살짝 틀었는데 여기도 이미 얘네들이 있었던 거야, 차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잘 나눠 밟았다가 생각보다 여기 이제 왜냐면 시야가 가려졌을 거 아니야.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여기보다 여기 잘 안 오니까 난 여기는 여유 있겠다 싶어서 살짝 핸들을 움직였는데 여기도 이미 앞에 있는 차들이 최대한 속도를 줄여놨던 거지. 근데 이제 여기는 나눠 밟았는데 여기서 꾹 밟다 보니까 그때 핸들이 갔죠? 약간? 그죠? 갔는데 그것에 의해서 얘가 미끌렸겠죠? 꾹 밟아버리니까. 그래서 얘가 360도를 돌더라고요. 다행히 앞에 차들이 그나마 이제 나름 낮아진 속도로 정지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정지했었으면 박아서 팍팍팍팍 박았어. 근데 나름 차들도 나름 가고 있었던 거고, 다행히 뒤에 차들이 안 오고 있었어, 내 앞에. 아마 요즘 유튜브에 보면 쇼츠로 나오다는 뭐 한문철의 블랙박스 막 이상한 영상들 막 이렇게도 사고가 안 나네 이것도 있고, 막 사고가 엄청 크게 나는 영상들도 막 쇼츠로 해서 나오잖아요. 아마 어딘가에 한 번은 돌아다니고 있을 것 같은데 하도 오래전이라 안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갔어요. 내가 브레이크 꾹 밟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360도 돌아서 가드레일 있는 중앙대를 다 갔어요. 제 차가 스스로 차 뒷범퍼가. 근데 다행히 그렇게 밟다 보니까 속도가 좀 줄어들었던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잘 밟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도는 거야. 360도를 이렇게 돌면서 뒤에 차들이 다행히 멀리 있네? 라고 하는 걸 느꼈어. 뒤에 있는 애들도 차들이 오고 있을 거냐. 바로 내 뒤에 뭔가 차들이 막 많이 붙여 있었다라고 하면 나는 얘를 받고 난리 났을 거야. 아니면 또는 내가 차가 약간 가벼운 차였으면 레이나 아니면 좀 경차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받는 순간 관성에 의해서 뒤집어졌을 수도 있어. 근데 그때 다행히 언니 차 몰고 있었거든요. 소나타 EF.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하중이 좀 있으니까 받았는데 이 관성에 의해서 얘가 돌면서 다행히 뒤에 차들이 가까이 있진 않았었나 보다 하고서 다시 돌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톨비를 내고 카이스를 가서 제할 주차를 하고 얘다가 나왔다 해놓고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나 죽을 뻔했어. 진짜 운이 좋아서 안 부딪혔지. 뒤집어졌으면 전복이었고
아니면 탁탁탁 나만 죽은 게 아니라 다 죽었었던 거고 이건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이잖아. 내가 왜 살았지 하면서 한순간 막 멘붕이 온 거야. 소름도 돋고 막 그리고 이제 차 뒷범퍼가 약간 그냥 긁히고 뿐이야. 긁히고 약간 찌그러진 거야. 어차피 그건 자차 보면 하면 되니까 언니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하고 하는 한 일주일 넘게 한 달 내내 계속 시달렸죠. 엄마의 잔소리와 언니의 잔소리와 너무 들으면 안 된다 해서 약간 살을 빼내긴 했지만 그때 느꼈어요. 무조건 헛짓거리 운전할 때 운전 그지? 포구 과속 나눠 밟아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 그지? 그래서 충분했어. 그래서 그 뒤로 정말 생이 좀 바뀌었습니다. 내가 왜 처음엔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왜 살았지? 막 뭐지? 막 그랬는데 그때부터 약간의 이유가 있나 보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 보다. 더 열심히 살게 됐죠. 아무튼 위험해요. 진짜 위험합니다. 운이 좋아서 살았어요. 다시 생각이 여러분의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생각이 되더라고요. 잘 살아볼게요.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그래서 이렇게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규진아, 너도 나중에 운전할 건데 조심해야 된다. 자, 여튼 유제 3번 했죠? 유제 4번은 그렇다면 무릎 반사 척수방사 중수로 명령을 주는 거 척수죠. 척수. 3번은 3번 척수가 되겠습니다. 무릎 반사 뜨거워게 할 때. 자, 그럼 116쪽에 있는 1번부터 119쪽까지 답을 다 확인해야 되나요? 1번부터 확인해야 되나요? 그쵸. 1번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다음 그림의 세포를 우리는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죠? 뉴런. 1번은 뉴런이고요. 근데 그 뉴런이 되게 기록지가 잘 길죠? 뉴런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포는 핵을 가지고 있고요. 길게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돌기도 있습니다. 얘를 정보를 받아들이는 가지돌기 핵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신경세포체 돼요? 그리고 마리집 그죠?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여기 이 부분이 축삭돌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의 표현을 하냐면 두 개의 돌기와 하나의 신경세포체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핵을 가지고 있고 나름의 기능을 수행해주는 신경세포체. 안녕 승혁아. 가지돌기. 선생님 승혁이 좀 플레이 좀 해주실래요? 네. 승혁아. 좀 없더라도 잠깐 밖에서. 자, 우리의 승혁이는 스페셜리스트여서 거기서 영상을 좀 보도록 하렴. 선생님 제 자리 옆에 있을 건데 아니면 컴퓨터 이어폰도 있습니다. 자, 가지돌기랑 축삭돌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돌기와 핵을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뉴런이고, 자, 그리고 이번에 A부터 C까지에 대해서 옳은 걸 보기에서 올라봅시다. 기니들이 이렇게 있죠? 자, 기억 뭐예요? A는 핵과 세포질이 대부분 있다. 맞죠? 핵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A는 신경세포체를 말하고 있으니까 B가 가지돌기니까요. B는 반응기관으로 자극을 보낸다. 반응기관으로 자극을 보내는 건 축삭돌기죠. 그죠? 그래서 명령 줘서 여기서 외부에서 받은 다음에 야 어쩌시고 저쩌시고 해 라고 받고 신경세포체를 거쳐서 축삭돌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겠지. 그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더라. 자, 그 다음에 C는 감각기관으로부터 자극을 받나? 받는 건 가지돌기. 그지? 받는 건 가지돌기. 네. 자, 그래서 땡. 자, 그 다음에 자극은 BC 방향으로 간다? 가지돌기를 거쳐서 A 신경세포체를 거쳐서 여기 축삭돌기로 가겠네. 그래서 기억하고 그리고 리을이 맞아요. 기억 리을이. 답 4번. 답 2번. 유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봤는데 3번 답은 몇 번일까? 정원아 몇 번일까? 3번 답. 5번. 맞아. 하나의 가지돌기와 여러 개의 축삭돌기가 있다. 아니요. 오히려 한 개의 축삭돌기랑 여러 개의 가지돌기가 있어요. 안테나 같아. 그래서 가지돌기가 일종의 안테나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해보니까 안테나 뮤직은 어떻게 됐을까? 유희열의 표절 그거 때문에. 갑작스럽게 미안해요. 유희열 알죠? 유희열. 그 유희열이라고 하는 그 약간 예능 프로에도 잘 나오고 하는 그분 있거든요. 그 약간 삐쩍 말랐는데 예전에 스케치북이라는 음악 프로그램 하셨던 분. 표절 시비에 많이 휘말리셔가지고 대표직을 내려놓은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여튼 그럽니다. 표절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3번에 5번 했고요. 자 4번. A가 무슨 이론이에요? 항상 왼쪽이 감각유론이라는 착각을 버려야죠. 그지? A는 운동유론이야. 그리고 B가 연합유론이고 C는 감각유론. 그래서 C는 감각유론이고 B가 연합유론이며 A가 운동유론이니까 방향은 C, A, B, C, A, B.
CPA네, CPA. B가 가운데 있으니까 연합률이니까 CPA. 그럼 A부터 C까지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됐습니다. A부터 C까지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1, 2, 3, 4, 5 되어 있는데. 자, 1번. 맞나요? A는 감각기관에 연결된다. 땡! 운동유랑 근육에 연결돼 있겠죠. 그죠? 자, B에는 축삭돌기가 없다. B 축삭돌기 없나요? 연합률? 아니요, 있어요. 그죠? 물론 마리집은 없지만, 그치? 짜록짜록한 비엔나 소시지 같은 거. B는 자극을 판단해서 명령된다. 자극을 판단해서 명령된다. B가 뭔데? 연합률. 판단과 종합적인 어떤 연합해주는 게 연합뉴런이죠. 맞아요. 연합뉴런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C는 신경세포체가 없다. 신경세포체는 3개 다 있습니다. A, B, C 3개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C는 5번도 틀렸죠. 팔과 다리 근육도 연결되어 있는 건 A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춥냐? 그렇다면 잠깐을 꺼볼까? 좀 끄면 또 더워질까? 살짝 꺼보자. 아니, 제습은 온도 기능이 없더라고요. 제습은 온도 기능이 없어. 그래서 일단은 6번 갑시다. 6번. 다음은 신경계 구성입니다. 신경계 구성. 자, 옳지 않은 거. A와 B는 뭐예요? A와 B는 대뇌, 뇌와 B는 척수. 그죠? 근데 C는 뭐예요? 다 우리만 말단에만 연결되어 있는 거네. C는 뭐겠어? C는 뭐야? 중추신경계. 아, 중추가 아니라 말초신경계. 우리만 말단에만 뻗어있는 어떤 거 감각뉴런이나 운동뉴런들을 말하는 말초신경계죠. 근데 A와 B는 주로 뇌인에 존재하는 중추 부분이고요. 뇌와 척수. 그렇다면 옳지 않은 거 다 물어봤는데 A는 기능에 따라 여러 부위로 구분된다. 맞죠? 대뇌, 소뇌, 중간뇌. A, B는 연합뉴런을 분포한다. 맞죠? 연합뉴런. 자, 그 다음에 C는 온몸의 그물 모양으로 퍼져있다. 맞죠? 감각뉴런과 운동뉴런 모두 C에 속한다. 맞죠? 감각과 운동은 모두 C에 속하잖아요. 그죠? 네, 마지막 5번 봐봐. A, B, C 모두 중추신경계. 중추는 어디만 중추라고 했어요? 뇌랑 척수가 중추죠. 그죠? 판단을 주요 해주는. 근데 뇌척수로 들어가는 감각뉴런과 뇌척수에서 나오는 운동뉴런. 그지? 뇌척수로 들어가는 감각뉴런과 뇌척수로 나오는 운동뉴런은 그거는 이제 말초신경계죠. 그치? 그래서 땡! 5번이 땡! 5번이 답. A와 B만 중추고요. 그죠? C는 말초니까. 말초신경계이면서 세상신경계니까. 자, 7번. 자, 7번 봐봐. A가 어디야, 정훈아? 그치. B는 세연아 어디야? 중간내일까 간내일까? 아, 간내. 그치. 간내. C가 중간내. 그쵸? D는 정훈아 어디에요? 그렇지. 연수. E가 어디에요? 소내. 오케이. 자, 그래서 A부터 E까지의 이름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거. B랑 C. 이름이 B가 간내여야 되잖아. 그지? C가 중간내고. 이 두 개를 많이 헷갈립니다. 그죠? 간내가 먼저 대뇌랑 가까이 위에 있어요. 대뇌와 중간내 사이 간이라고 보시면 돼. 중간내가 아래 눈 쪽 들어가게끔 약간 움푹 들어간 그 부분에 중간내가 있고요. 자, 8번에 반응의 중추를 그림에서 찾아 기호로 쓰래요. 기호로 연결하래요. 반응의 중추를. 자, 날아오는 공을 두 손으로 잡았대요. 자, 명령 누가 줬겠어? 보고 뻗어 잡아! 이렇게 갔겠네. 그지? 그래서 대뇌가 명령을 줬고 행동이 일어났겠지. 일단 명령을 준 중추는 어디야? 대뇌. 그죠? 그러니까 A가 내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채은이가 손전등을 비췄더니 동공이 작아졌대요. 명령 누가 줘요? 그치, 중간이니까 기호로 쓰자면 C, 그치? 맨 위에 있는 간을 기호로 쓰자면 A였겠지, 쟤네, 그죠? 다음 정은이가 평균대에서 균형을 잡고 서 있대. 누가 명령 주겠어? 균형. 내 몸이 어디로 떨어지고 있다, 균형. 네, 손해요. 손해니까 기호로 따지자면 2입니다, 2. 그렇지. 영하의 날씨에도 사람의 체온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게 되는 거.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줘. 물을 많이 포함된 과일을 먹었더니 물을 이제 소변을 좀 많이 보게끔 해준다거나, 그지? 내 몸이 한 끼를 굶었다고 해도 굶어 죽지 않아. 세포들이 막 괴사되거나 굶어 죽거나 그러진 않아. 왜? 내 몸에 저장됐던 에너지를 꺼내다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 하거든. 그렇게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명령을 주는 것이 어디냐면 간내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호르몬의 어떤 지시 명령을 내리는 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간내입니다. 간에는
항상성 유지 중수의 항상성 유지. B네요. 네, 그래서 B예요, B. 간내는 항상성 유지 중수니까 영하의 날씨에도 바람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더라. 괜찮아요? 얘네. 그래서 간내 B가 답이겠습니다. B. 자, 음식물을 삼키면 위에서 소화액이 분비됩니다. 음식물이 그치, 연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조건만사 무조건만사 얘기했었잖아, 지난 시간에. 음식물을 생각만 해도 침이 나오는 거. 그건 뭐였어? 생각만 해도 침이 나오는 거? 내가 어전에 먹어봤던 기억이 있어.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 거야. 어저께 내가 어젯밤에 갑자기 또 오일 파스타에 꽂혀가지고 내가 그걸 한번 해서 먹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백종원 그 요리 프로 있거든요. 유튜브 봤거든요. 오래간만에 봤더니 백종원의 요리빛의 그 유튜브 채널의 그 구독자 수가 543만 명이더라고. 헐, 진짜 와, 백종원 역시 소유진이 결혼을 너무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돈을 막 긁어모으고 있잖아. 그냥 자동으로 그냥 막 돈이 들어오지. 아무튼 재밌더라고 가끔. 근데 이제 딱 보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이제 약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시뮬레이션 했지. 오잉어든. 우리는 인간은 그런 학습의 동물이잖아. 간접 경험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만약에 이렇게 쫄쫄 썰고 막 올리브유를 할 수 있겠다. 근데 보는데 침이 도는 거야. 이게 알잖아. 알던 맛이라 이게 그런 거. 이건 무슨 말이야? 내가 입에 그 오일 파스타가 들어가지 않았어. 생각만 해도 알리 올리고만 생각만 해도 침이 고여. 조건만 사 먹어봤던 기억 때문에. 그지? 근데 실제 음식이 들어가서 침이 나오는 건 연수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침을 분비시키는 거지. 그거는 이제 무조건만 사고. 조건만 사랑 무조건만 사랑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 그래서 삼켰더니 위에서 소화가 되는 건 이건 연수가 명령을 주는 음식물이 들어오니까 소화시키려고 하는 연수예요. 그래서 답은 D죠, D. 오케이?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가는 A요, 나는 C요, 바는 E요, 라가 P, 마가 D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뇌의 부위. 좌우 두 개 반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표현의 부위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요. 공문차 그루고 뇌 모형을 만들 때 가장 많은 양의 공문 차력이 필요하대 보여요. 대뇌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A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다 라고 했는데 A는 뭐예요? 척수 되겠습니다. A는 척수. A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거가 됐습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기에서 모두 골라봅시다. 자, 무슨 신경? A는 중추신경계. 네, A는 중추신경계. 자, 무릎 반사의 중추. 무릎 반사 중추. 누가 명령 줄까요? 척수 맞죠? 자, 소화, 순환, 호흡 조절해서 생명 유지하는 기능을 한대요. 어딜까요? 연수. 그래서 자, 니은하고 자,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니은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11번에 2번 답이고요. 자, 말초신경계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1번부터 5번 중에 답은 말초신경계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말초신경계는 주변에 정보가 들어오는 감각과 나오는 운동이 있겠지. 감각과 나오는 운동이 있을 거야. 즉 감각 운동. 자, 각각에 대해서 자율신경계. 우리 자율신경계 뭐 있었어? 무엇을 우린 자율신경계라고 했었어? 자율신경계라고 한 거 뭐였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기억나요? 그래서 깜짝 놀랐을 때, 그죠? 눈을 떴는데 이제 경연을 가야 되는 그 시간이었는데 눈을 떴더니 9시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8시 반쯤 애매할 때 떴어. 그래서 이거를 카카오 택시를 부르면 갈 수 있을까? 가는 중에 내가 그냥 대충 눈곱 떼고 이렇게 얼굴 이렇게 화장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라고 해서 막 몸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막 교감식에 막 되겠죠. 또는 근데 좀 내가 최근에 뭘 봤냐면 너네는 18세 이상이라 못 볼 건데 카터라고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주원 나온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못 볼 거야 아마. 볼 수 있나? 너무 잔인해. 근데 그게 좀 특이하고 이렇게 그 단기간에 일을 했다 하는데 지금은 일일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내용 스토리는 별로 없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촬영 기법이 VR 알아던데 VR 이렇게 하고 직접 이렇게 막 360도 회전을 했다가 막 액션씬이 저거 어떻게 찍었지 라는 느낌이 들어. 정신없이 막 몰입해서 보면 그런 건 있어. 스토리라인은 좀 진부하고 막 앞에는 막 그냥 뒤지기 막 엄청나게 폭력적이야. 그래서 막 앞에는 거의 내가 한 4분은 날리고 봤어. 4분 동안 계속 막 죽이는 신실만 나와가지고 거의. 근데 아무튼 그거 보면서 막 그러잖아요. 막 그 공포영화 나오면 나도 막 심장 막 벌렁벌렁 뛰고 막 그죠? 그럴 때 막 피하는 좀 예전에 곡성 볼 때도 그랬어.
아니 괜히 곡성 본다고 오래돼서 곡성 본다고 그냥 막 이렇게 공포는 공포스럽게 최대한 해야 된다고 막 엄마 아빠 다 안 계실 때 혼자 큰 영상에 틀어놓고 커튼 치고 막 혼자 말 보다가 아막그 갖고 이러잖아 이거 우악이 나오잖아. 왠지 그거 나올 때 있잖아 우리가 그 경험된 그게 있으니까 막 나올 것 같아 막 딴 데 보고 막 이렇게 그렇게 보고 뭐하러 공포를 보냐고 막 근데 그래야지만 내가 잔상이 안 남을 것 같아서 막 피우고 그 뒤로는 공포를 안 봐요. 아직도 스위트홈을 안 봤어요. 아직도 스위트홈 안 보고 막 그냥 뭐였지? 그 킹덤도 아직 안 봤어요. 보기 시작하면 막 그럴 것 같아서 최근에 그래서 내가 우영우 때문에 넷플릭스를 내가 결제했거든요. 진짜. 그래서 들어갈 때 내가 봐야 되는 드라마의 기준 이태원 클라스? 이제 봤어요. 이제 봤어요. 그 15일 날 그 빨간 날 있었잖아요. 하루 종일 봤어. 하루 종일 정주행으로. 근데 이제 몇 개를 봐야 되라고 리스트를 뽑았는데 다 좀 그 공포스러운 거, 잔인한 거. 안돼 잔상이 너무 오래 남아. 나쁘지 않아요. 여태저태 내가 뭔 얘기예요? 교감신경. 그치 교감신경. 겁나 뒤지게 무서울 때는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야 너 빨리 도망쳐! 그치? 그래서 심장박도 빨리 뛰게 하고 호흡도 빨리 일어나게 하고. 근데 이제 부교감신경은 그것에 대한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니까 부교감 앞에가 길고 뒤가 짧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심장에 작동을 해줘서 부교감이 시그널을 주면 릴렉스, 그죠? 릴렉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커서 일잘로, 그러니까 일을 막 많이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 때 계속 교감신경이 뭔가 긴장된 상황에 대해서 계속 명령을 주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에 있어도 잠이 안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인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카피를 너무 많이 먹었다거나 또는 이제 교감신경이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거지. 너 좀 릴렉스 돼야 된다라고 명령을 안 주는 거야. 교감과 부교감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뭐 따뜻한 우유를 마셔라, 아니면 라벤더 향을 막 이렇게 향기를 나오게끔 해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다 부교감신경을 활성화 시켜주는 작업들이야. 아무튼 교감은 위험 상황에 따라 빨리빨리 대처하는 형태니까 그것은 지금 심장이 이러이러합니다라고를 보고해준 체계예요. 아니면 그 명령을 받아서 심장을 빨리 뛰게, 아니면 천천히 뛰게 하는 거예요. 중추의 명령을 받아서 중추가 이래저래한 명령을 주니까 중추가 교감신경의 스위치를 키니까 빨라지는 거고 부교감신경의 스위치를 키니까 천천히 뛰게 하는 거잖아. 얘는 그냥 액션만 수행해줘.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신경 감각뉴런이 아니야. 감각뉴런이었었다면 심장이 이러저러 한 것 같아요 라고 보고해준 체계인데 그건 아니야. 보고해주는 형태는 다른 곳에서부터 보고가 들어와서 야 너 빨리 뛰어야 돼, 야 너 천천히 뛰어야 돼 라고 하는 운동뉴런의 역할을 수행해.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신경은 운동뉴런의 역할만 수행한다. 그러면 누가 답이겠어? 감각신경은 자율신경을 구성한다. 맞을까 틀릴까? 땡. 감각뉴런은 자율신경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운동신경이 자율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죠. 운동신경의 일부가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에요. 우리의 심장과 내장간에 연결된 운동신경의 일부가. 자,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옳지 않은 거. 긴장된 상태일 때 소화 잘 된가요? 안 돼요. 아마 이제 나중에 우리 채연이가 경험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나갔어. 근데 이상형이야. 입맛이 안 생긴다. 잘 먹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물론 이제 사귀기 시작해서 조금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그지? 그래서 좋은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으니까 입맛도 잘 돋고 막 그럴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지만 처음이고 이상형이야. 그럼 막 나도 모르게 하는 막 굉장한 기쁨과 환희에 뭐 이렇게 배고팠는데 살이 쭉쭉 빠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아주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지만 교감신경이 작동할 때는 소화운동이 억제가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소화운동 촉진 아니에요. 부교감 때가 소화운동 촉진입니다. 자, 118쪽 갑시다. 이게 지금 제가 저의 사회적 경험을 겁나 뒤지게 많이 표현해주면서 머릿속에 많이 기억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럽니다. 내가 그 360도를 포구 속에서 돌 때 내가 안 죽겠다라고 느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보통 죽기 직전에 내가 과거의 어떤 행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에서도. 안 지나갔으니까 난 아직 안 죽었나 보다. 그냥 그 영상에 잔상이 다 보였거든. 막 거꾸로 오고 있는 차들이 저 멀리서 다행히 오고 있어서 차가 뭐지? 보이네? 이랬거든. 내가 과거가 어땠지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죽지 않을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나 아침에 높이 엄청 많이 왔다.
맞아. 오전에 새벽부터, 새벽은 아닌데 아침 한 7시부터 거든.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 7시, 8시. 빗소리 깼는데. 다시 잤죠. 다시 잤어요. 화장실 갔다가. 자, 14번. 자, 가와 나가 있어요. 14번. 가는 상황이 어때요? 지금 요런 거 있죠. 그 골목길에서 위험합니다. 이런 거 진짜. 요즘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랄지 아무튼 오토바이 되게 조심해야 돼요. 가끔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블랙박스 영상들 진짜 너무 자극적인 영상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 제공해주면 돈을 좀 받나? 받나? 아, 나도 블랙박스 좀 뒤져봐야겠는데. 사고 난 일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위험한 상황이 지나갔을 때 나타낸 거다. 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대서에서 옳은 걸 보기서 올라옵시다. 가는 모두 대뇌가 가능할까요? 지금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멈췄죠. 그죠?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같고요. 가는 나는 지나고 난 다음에 괜찮아진 상태니까 이제 계획 밸런스를 맞춰주고자 이완된 상태입니다. 부교감 명령을 줬겠죠? 자, 옳은 거 됐습니다. 기억 틀리죠? 네. 네, 기억 들어간 거 다 제끼면 1번, 4번 일단 제낍시다. 자, 그 다음에 가에서 교감이, 나에서 부교감이 가능한다. 그렇죠, 맞죠? 가에서 심장박동과 호흡이 빨라지고 나는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네,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교감이 작동하고 나에서는 부교감이 작동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오른쪽 그림은 선의장에서 가시에 손이 닿았을 때 뜨거워하고 아 뭐야 하고 피해지는 작업이죠, 현재.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자, 의식적 반응일까요? 무의식적 반응일까요? 아 뭐야 하고 피하는 거죠. 무의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1번 맞습니다. 대뇌가 가능하나? 이렇게 피하라고 할 때? 아니죠. 대뇌는 후에 작업하는 거죠. 아씨 겁나 아팠을 뻔했네. 이거 왜 이렇게 날카로워? 나중에 피하고 난 다음에 판단되는 거죠. 대뇌가 가능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 다음 따가움은 대뇌로 전달되지 않나요? 따갑다라고 하는 감각은 피하고 난 다음에 아 겁나 따갑네 라고 계속 생각이 되죠. 아까 내가 이렇게 대처를 하고 난 다음에도 몸이 죽을 뻔했네 라고 계속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래서 따가움은 대뇌로 전달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감각은 계속 전달된다는 거. 3번이 답입니다. 옳지 않은 거. 자, 반응의 총수가 다른 하나를 골라보래. 자, 우리 설명했었어. 하품, 음식이 입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딸꾹질, 재채기, 기침 다 어디서 명령을 주는 거야? H? 딸꾹질. 그런 명령은 누가 주는 거냐면 연수가 줘요. 연수가.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하품, 연수요. 그 다음 달리기를 했더니 호흡이 빨라졌다. 호흡이 빨라지는 건 야, 호흡 빨라져 심장박동 빨리빨리 뛰게 해. 누가 명령해 줘? 걔네야? 내가 운동을 해야 되니까 지금 빨리빨리 뛰어야 돼 라고 명령해 주나? 걔네가? 아니죠. 연수가. 호흡 운동 속도랑 심장박동 속도 조절은 누가? 연수가 해줘. 연수가. 음식을 입에 넣었더니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도 그거 연수가 해줘. 근데 봐봐. 뜨거운 것을 손에 대서 아 뭐야 하고 피하는 거. 어디서 그거. 아 뭐야 하고 피하는 거. 아 뜨거워. 무릎 반사 해주는 것과 똑같죠. 응. 자, 갓난아이의 배뇨 배변. 자, 그래요. 지금 시간이 약간 지나가니까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갓난아이가 똥 마렵고 오줌 마렵고 배뇨 배변. 아마 지난번에 설명해줬을걸? 그지? 그러니까 아기들 기저귀 갈 때, 그죠? 딸이든 아들이든 일단, 그죠? 뭔가 그 하필이면 그 타이밍쯤에 오줌보에 오줌이 차있는 상태에 기저귀가 갈렸어. 그러면 이제 아빠인지 엄마인지 얼굴 모르고 일단은 걔는 본능에 충실해서 쏴버리더라. 그지? 갓난아이가 오줌 마렵고 똥 마려운 거 해결하는 것은 명령을 척수가 줘. 근데 이제 서서히 크면서 우리가 약간 관략근의 힘이랄지 이런 것들 나는 줄 수 있잖아. 요즘 여러분 오줌을 계속 참을 수는 없지만 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서 하고 참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화장실 찾을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이게 큰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아무튼 빨리 찾아가야죠. 근데 갓난아이는 안 그런다고. 마렵고 똥 마려우면 일단 뭐 바로 내보내죠. 예. 자, 그 다음에 무릎 반사라지. 예. 무릎 아래를 딱 쳤을 때 또는 뜨거운 거 피하는 도피 반사. 이거 다 명령을 누가 준다고? 척수가 준다고. 위험 반사. 그리하여. 자, 뜨거운 거 손들어서 나도 모르게 뗀 거? 척수가 명령 주는 거니까 4번. 나머지는 다 연수네. 늦을까봐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자, 17번의 별표 한번 쳐봐. 별표 17번. 17번의 별표. 17번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온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뇌인지 척수인지는 표현을 안 해주고 여기가 이제 중추인데 일단 대뇌래. 그러니까 대뇌 쪽으로 정보가 들어가고 있는 거 있고 대뇌에서 명령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기는 이제 척수야 몸통 쪽.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정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 것도 있고요. 이렇게 올라간 것도 있고 여기서 명령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뻗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만약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너가 뭐 A, B, C, D, E, F, G, H, I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뉴런들에다가 기호를 줘놓고 아래 지금 여러분의 그 문제에서처럼 그 각각의 상황을 주고 어떤 식의 반응 경로가 나타나는지를 잘 기호로 써봐라 라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지금 한글로 쓰라고 나왔지. 정말 전형적으로 많이 나온 형태의 문제. 자, 굴러오는 공을 보고 골대 방향으로 공을 찼대요. 그러면 본 것까지는 어디로 정보가 들어와요? 본 것까지는. 그렇지. 어디에서부터? 본다라고 하는 건 눈이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눈 쪽으로 정보가 대뇌 쪽으로 들어가서 에? 몸을 움직여서 골대에 발로 공을 차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봤다라고 하는 정보가 눈 쪽으로 해서 대뇌로 들어가서 대뇌가 명령을 줬겠죠. 누구에게? 팔이 아니라 다리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명령이 가서 그치? 다리 쪽으로 행동하게끔 했겠지. 그치? 그래서 봐. 골대 방향으로 공을 찼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지금 경로가 살짝 끊어졌네. 이게 여기까지 가는 것도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뭐 얘를 뭐 여긴 지금 책에는 이렇게 연결되는 게 없어. 그지? 근데 이렇게 해도 되겠다. 미안해. 왜 헷갈리니까. 팔이 아니라 다리 쪽으로라도 어디로라도 자 A 거쳐, B 거쳐, E 거쳐, H. 왜 척수를 거쳐 우리 몸에 연결되어 있는 다리를 움직이게 하게끔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A 거쳐, B 거쳐, E 거쳐, H로 쓰는 게 답이 될 거예요. 가와 같은 상황에서는 날아오는 공을 보고 골대를 향해 찼다. 공을 찼다. 그래서 A 거쳐, B 거쳐, E 거쳐, H로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거기 책에는 어떻게 써주냐면 거기서는 한글로 쓰랬으니까 이렇게 쓰면 돼. 감각기. 당연히 눈 쪽의 감각기의 정보가 감각신경을 거쳐서 그치? A라는 눈 쪽으로 들어가는 감각신경을 거쳐서 대뇌에서 명령을 받아. 그치? 감각기, 감각신경, 대뇌 그리고 척수로부터 뻗어나와서 몸통에 있는 운동뉴런, 반응기로 행동이 일어나죠. 그죠? 각 뉴런을 기호로 써서 표현을 해봐라고 하면 그러면 A, B, E, H 경로가 되는 거고 A, B, E, H 경로가 되겠고 그렇지 않고 한글로 써보라고 하면 감각기를 거쳐 감각신경을 거쳐서 걔네가 내린 명령에 알맞게 척수로 거쳐 간 다음에 척수에서 운동력을 거쳐 반응을 하게 됐죠. 이렇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뾰족한 것을 밟고 나도 모르게 발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야 하고 피하는 거는 이거를 간단하게 기호로 나타내면 나는 어떻게? F, G, I 척수반사죠. 그죠? F, G, I 척수반사죠. 근데 얘를 한글로 나타내게 되면 이 F 또한 어디에? 지금 여기 감각기잖아. 감각기의 감각신경을 거쳐. 감각기 거쳐, 감각신경 거쳐, 그 다음에 G라는 척수의 명령을 받아서, 그죠? G라는 척수의 명령을 받아서 I의 운동력을 거쳐 반응기. 척수에서 뭐 대뇌로 가는 그 명령은 없었어요. 뜨거워 피하는 거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F, G, I의 경우니까. F, G, I의 경우니까 이렇게 이동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후!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 봅시다.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같은 실험을 하였다. A, B 두 사람 중에 B는 자의 위쪽 끝을 잡고 A는 기준선에 맞춰 손가락을 벌리고 자를 잡을 준비를 하더라. 자, 가는 어때요? 지금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지? 떨어지면 탁 잡는 거. 그지? 떨어지는 걸 보고 딱 잡는 거. 근데 난 어때? 눈을 가리고 발에 땅이 닿지 않은 의자에 앉고 이제 이렇게 발을 약간 크로스를 한 다음에 여기 슬개골, 약간 움푹 패인 무릎 아래쪽을 탁 치면 탁 올라가는 그거잖아. 그래서 나는 척수반사. 그지? 가는 대뇌가 반해서 보고 착 잡는 거.
그렇다면 당연히 반응의 경로는 반응이 좀 빨리 일어나는 건 누구겠어? 촉촉촉 무릎 반사지. 척수가 바로 경로죠. 나가 훨씬 반응 경로가 빠를 거고 간은 느릴 거고. 그렇다면 답을 언니가 골라봐. 1, 2, 3, 4, 5번 중에 누가 답일까? 옳지 않은 거. 이번 2번. 파워는 그대로지 않아요? 간은 실험을 반복할수록 자의 낙하거리는 짧아질까요? 오히려 길어질까요? 짧아져요. 왜? 약간 실험이 반복되니까 익숙해져서 대충 언제쯤 소리가 나겠다 해서 반응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아. 그래서 짧아져요. 근데 4번 봐봐요. 가보다 나의 반응에 걸린 시간이 더 길다? 똑같아요. 똑같나요? 반응의 리액션이 일어나는데 경로가 짧은 게 누구였어요? 아, 무릎 반사가 반응이 더 빨리 걸리죠. 그래서 답은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가보다 나가 더 짧다라고 해야 되니까 가는 좀 더 걸린다.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 7분만 쉬었다가 우리 지금 119쪽까지는 답을 다 못 달겠어. 왜냐면 우리가 오늘 진도가 나가야 되는 호르몬 부분이 약간 있어서 잠시 쉬었다가 자, 졸려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120쪽에 대한 내용을 살짝 설명을 할게요. 네, 5분만 쉽시다. 몇 분이에요? 지금 32분? 네, 연결을 해볼게요. 지금 한 43분이니까 우리에게 15분의 시간이 남았네요. 자, 이제 우리가 볼 건 호르몬이다. 호르몬. 혹시 생산 호르몬 들어보셨나요? 자,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일단 호르몬은요 좀 특이합니다. 자, 항상성이 뭔지 호르몬이 뭔지를 얘기할 건데 호르몬은 뭐 여러분 생장 호르몬 아니면 뭐 인슐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 몸에 내분비샘에서 합성이 돼요. 내분비샘에서 합성되더라, 만들어지더라. 근데 이제 내분비샘이 있다면 선생님 그러면 외분비샘도 있겠나요?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얘랑 자, 이름 한 끗 차이로 다르죠. 외분비샘. 그래서 바깥 외 안내자를 씁니다. 안내자를 쓰는 내분비샘은 안에서 만들어진다 이건가? 그럼 외분비샘은 바깥에서 만들어진다 이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비슷합니다. 외분비샘에는 여러분의 땀샘, 침샘, 소화샘 그래요? 얘는 소화샘이나 땀, 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여러분의 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위야, 위. 그러면 위로 음식물이 들어오잖아. 그치? 위로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액이 이렇게 축 나와요.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위액이 막 이렇게 축 분비가 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좀 확대해 보면 여기 안에 위샘이 이렇게 있어. 되게 크게 확대해 본 거지. 그래서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위샘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들이 뭐 펩신이면 펩신 들어봤죠? 우리 소화효소 위에서 단백질을 소화하게 했잖아. 펩신이면 펩신 아니면 뭐 염산이면 염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 안에 모아두었다가 이 공간으로 쭉 분비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공간 위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는 뭐로 취급하냐면 바깥으로 취급해. 바깥. 쌤 어떻게 우리 뭐 바깥이 여기지 안에 지금 들어있는 소화기관을 바깥이라고 볼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소화기관은 뭐랑 똑같냐면 화장지 심지랑 똑같아. 그러니까 두루마리 화장지에 추출 있잖아. 그리고 화장지 심지가 있잖아. 거기다 내가 물을 부어. 그러면 물이 쭉 바깥으로 나가죠. 그죠? 뻥 뚫려져 있는 거야. 얘는 입부터 시작해서 똥구멍 여기 항문까지 우리 몸 뚫려져 있는 바깥 공간이야. 오케이? 그래서 아예 그냥 바깥으로만 지나다니다가 바깥을 지나가 버리면 완전 우리 몸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 소장이라는 장소에서 소장을 감싸고 있는 못의 혈관에 양분이 실려지면 그럼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 양분이. 그치? 소화기관은 바깥이야, 바깥. 오케이? 소화기관 안에 입식도 위 소장내장 항문은 바깥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위라고 하는 장소로 이렇게 음식물이 분비되니까 소화샘도 특정한 분비관이 있이 우리 몸 바깥으로 얘를 특정 분비관이라고 합니다.
특정 분비관 일시 우리 몸 바깥 방향을 향해서 분비가 됩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외분비샘이야. 우리 몸 바깥쪽으로 소화액들이 나오게 한다거나 침이 나오게 한다거나 그지? 눈물이 나오게 한다거나 땀이 나오게 하는 건 우리 몸 바깥 공간, 비어있는 공간으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근데 호르몬은 안 그런다. 호르몬은 바깥 공간이 아니라 아까 소장에서 소장을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양분이 들어오면 우리 몸 안으로 실려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모세혈관에 실려지게 되면 그건 다 우리 몸 안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장기들이 있어요. 뭐 갑상샘도 내분비샘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도 일종의 내분비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자라는 장기나 또는 갑상샘이라는 장기를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어서 그래서 그 장기에 해당하는 내분비샘에서 걔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여기서부터 만들어졌던 호르몬 성분들이 혈관에 실려져서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게 내분비샘 한 종류 A라고 하는 내분비샘 딱 하나만 있진 않겠지. 그래서 아까 이자라고 하는 아이도 내분비샘이고 또는 어디도 갑상샘이라고 하는 아이도 내분비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내분비샘에서 각각의 호르몬을 만들어서 혈관을 통해 이렇게 혈관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 공통의 고속도로니까 우리 뭐 알 거야. 여러분들 이제 아빠 차 타고 명절 때 가보면 어떤 순간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차도 지금 같이 달리는 것 같고 대전에서 온 차도 같이 달리는 것 같잖아. 그러다가 최종 목적지로는 또 갈래갈래 나눠져서 각각 필요한 목적지로 가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공통의 도로를 통해서 요런 호르몬도 또는 요런 호르몬들도 공통으로 다 같이 달리고 있다가 이 모든 모세혈관이 어디? 그 호르몬이 기능을 해줘야 할 곳으로 또 가서 기능하겠지. 근데 어떤 우리 몸의 장기는 이 장기는 이렇게 뾰족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수용체만 있어. 근데 또 다른 장기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수용체만 가지고 있어. 동그란 모양이. 오케이? 그러니 공통도로에 이런 호르몬 또는 호르몬 A 또는 호르몬 B 공통으로 다 같이 달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어디에 가서만 작용하는 거냐면 뾰족한 모양이 이 수용체랑 입체 구조가 딱 맞으니까. 그지? 호르몬 B라고 하는 게 뾰족한 모양이니까. 이 뾰족한 모양과 뾰족한 수용체가 있어야지만 그게 인식돼서 여기로만 들어가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야. 돼요? 동그란 모양은 뾰족한 모양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겠지. 입체적인 구조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 가서 기능하지 않고요. 작동하지 않고 이 호르몬은 그지? 어디로만? 이 동그란 호르몬은 동그란 수용체랑 맞아떨어진 여기에 가서만 기능하게 되는 거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통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대. 어떻게? 두 번째, 표적기관 또는 표적세포에 가서만 기능을 수행하더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어디를 통해 이동해서? 혈관을 따라 이동하여. 그죠? 아예 입체 구조. 호르몬 각각들이 가지는 입체 구조와 딱 맞는 수용체를 가지는. 그지? 네모 안에는, 삼각형 같은 애는 삼각형 수용체만 가지는. 동그란 아이는 동그란 수용체만 가지는 곳에 가서만 기능이 수용되잖아. 기능이, 액션이 일어나겠지. 이걸 우리 뭐라 하냐면 기관 특이성이라고 해요. 기관 특이성. 정해진 표적기관, 표적세포에 가서만 기능을 수행하더라. 여러분 거기 120쪽의 설명에서 자, 뭐 호르몬에 대한 설명들이 막 블라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혈액으로 분비하여서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다 해서 나와 있잖아요.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으로. 그 옆에다가 기관 특이성이다 라고 적어주면 좋아. 오케이,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혈액으로 분비되어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으로만 작용을 수행하더라. 그걸 기관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기관 특이성. 기관 특이성. 기관 특이성. 정해진 기관에 가서만 기능이 수행됩니다. 기관 특이성이 있어요. 기관 특이성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공통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정해진 입체 구조를 가진 곳에 가서만 기능이 수행된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자, 매우 적은 미량으로.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때 양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없다가도 그게 조금이라도 생기면
있으면 그 호르몬에 의한 기능이 수행되는 거야. 오케이? 또 없다가도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계속 나오게 되면 정상적일 때는 야 이제 꺼져 너 일 다 했거든 그만 나와라고 명령을 받아서 서서히 그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는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그게 또 상부에 명령돼서 야 너 너무 부족해 일 안 하고 있으니까 빨리 일해 라고 명령을 받으면 다시 일하게 돼. 없다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 역할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병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하게 하는데 야 이제 그만하라고 라고 했지만 뭐 여러 이유에 의해서 그만이 안 되는 경우 그걸 우리는 과다증이라고 필요해. 아주 작은 미량으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게 조절되지 못하면 과다증이나 뭐가 결핍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다증으로 나타나는 각각의 호르몬의 과다증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생장 호르몬의 과다증 어때요? 밸런스가 좋게 키가 잘 자라다가 계속 자라는 거야. 2m, 2m 50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 과다 증상 보이는 사람들이 흔치는 않아요. 근데 이제 체온만 혹시 안 가요? 체온만도 아마 그 생장 호르몬의 과다 증상의 형태 중에 하나. 키가 굉장히 크죠. 키도 크고요. 약간 그 뇌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도 좀 했었거든요. 키가 2m 계속 자라고 있을까? 지금은 수술해버려서 안 자랄 수도 있지만 또 하성진인가? 농구 선수 중에 그 사람도 키가 더 크거든요. 그 사람도 아마 생장 호르몬의 과다증이 있을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생장 호르몬의 과다증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생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서 나타나는 뇌소증, 난장기증도 있을 수 있겠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인슐린을 우리가 이제 꼭 배우게 될 건데 얘는 간이나 근육세포에 가서 우리 몸에 포도당이 되게 많을 때 인슐린이라는 게 이자에서 짠 만들어져서 얘가 짠 나오면 그러면 이 인슐린을 인지하게끔 해준 호르몬에 의해 얘가 간 근육으로 인슐린이 들어가잖아? 그럼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은 거야. 혈액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니까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냥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적당한 만큼만 쓰자. 얘네들을 저장을 시켜. 이렇게. 그래서 예치를 시켜줘. 얘가 돈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예를 들어 100만 원만 벌었는데 그날 막 로또가 터졌나? 로또가 터진 건 특수 경우니까 그거 생각하지 맙시다. 일단 로또는 이제 질러야죠. 그거는 로또가 대박이 났다 그러면 그건 질러야죠. 일단 아파트 사든지 뭘 해야지.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월 100만 원씩 버는 상황이었는데 뭐 월 500을 벌게 됐어. 그다음에 막 플렉스해? 혹시 어쩔지 모르니까 그죠? 갖고 있어야지. 그지? 갖고 있어야지. 그런 것처럼 뭐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많이 소비해서 써버리는 게 아니라 걔를 혹시 모르니까 미리 예치를 해둘 수 있도록 명령을 주는 게 인슐린이에요. 걔는 간 근육의 가sam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지. 근데 이게 기능 못하면 이게 그냥 많다고 해서 막 많이 넘쳐 다녀가지고 인슐린이 기능 못하게 됐을 때 어쩌겠어? 막 버려지겠지.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그래서 그런 걸 당뇨병, 포도당량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까 오줌을 좀 비실비실 버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특성, 호르몬의 네 번째 특성은 뭐냐면 종 특이성이 없어. 종 특이성이 없다는 건 모든 종에 대한 특이성이 없는 게 아니라 같은 척추동물 내에서 동일 척추동물 내에서만 척추동물이라면 누구 있겠어? 돼지나 소나 간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그 같은 척추동물 내에서 어떤 형태냐면 소의 인슐린이 돼지에게도 그대로 작용하고 돼지의 인슐린이 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형태. 보통은 내 몸의 것이 아닌 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냥 꺼져 하고서 막 방어작용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않고 동일 척추동물 내에서 닭의 인슐린이 소에게도 소의 인슐린이 돼지에게도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종을 구별하지 않는다. 종 특이성이 없다. 오케이? 항문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오케이. yes. 그리하여 자 전반적으로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과 호르몬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오른쪽 121쪽에 1번과 2번을 한번 완성해 줄래요? 1번과 2번을? 오른쪽 1번과 2번을 한번 완성해 주세요.